양수 속에서 아이가 자라고 있잖아요. 탯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산소와 영양분 다 공급을 받고 있는데 그 양수가 탁해진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안녕하세요. 고마운TV 김은숙입니다. 온가족 맞춤 소금 활용법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소금 드시고 나는 좋아졌는데 가족들 어떻게 챙겨줄 수 있을까 질문들도 많이 하시고 해서 시기별로 상황별로 소금 활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소금이 언제 필요한가? 삶에서 모든 순간에 함께 하고 있죠. 살아가려면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 힘이 가려면 혈액이 가야 되죠. 피가 흘러야 되죠. 따뜻한 피가 흐르잖아요. 온몸을. 혈액의 가장 중요한 성분 수분이고 소금이죠.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들은 다 짠맛입니다. 짠맛을 통해서 짜내기도 하고 수축을 시키기도 하고 이동을 시키기도 하고 이 짠맛은 흐르게 하는 핵심이죠. 엄마의 뱃속부터 태어나서 자라고 나이 들고 돌아가시기까지 소금이 필요하죠. 생의 모든 순간을 소금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와 짠맛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잉태와 임산부 이 기간이야말로 정말 소금과 물 중요한 시기입니다. 잘못 알려진 그 상식들이 많죠. 임신하면은 자극적인 거 먹으면 안 돼. 짜게 먹으면 안 돼. 특히 막달로 가면 임신 중독 될까봐 당뇨 될까봐 입맛대로 못 드시고 계시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출산 경험이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평소와는 다르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입맛이 변하거든요. 생명력이 2배니까요. 잘 안 먹었던 거, 안 찾았던 것들인데 땡기기도 하고 임신 기간 중에 아이가 자라고 그 안에서 성장하면서 필요한 부분들 영양이 돼야 되잖아요. 어떤 음식을 땡기게 만드는 거죠. 당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임산부는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저거 먹으면 안 되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입맛대로 드셔라. 양수 속에서 아이가 자라고 있잖아요. 탯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산소와 영양분 다 공급을 받고 있는데 그 양수가 탁해진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중에는 여기 못 있겠다. 아이가 일찍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임신 기간은 한편으로는 비염이나 아토피 등등 문제가 있었던 임산부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때 잉태 전과 후에 섭생을 잘 하시면 좋아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 못하면 그게 그대로 아이한테 가겠죠. 우주 자체죠. 양수가 거기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산딸이 가까워지면은 양수가 탁해지니까 염분이 더 필요해져서 짭짤한 것들이 많이 당깁니다. 소금을 잘 챙기시고 국물이나 이런 거에 충분히 간을 해서 드시고 소금이 갖고 있는 짜내는 힘, 이 짠맛의 힘이 연하고 미끌미끌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이 기운을 내가 품고 자궁 쪽에 수기 쪽 힘이 생기면 아이도 미끌미끌 쑥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부족하다. 굳어있다. 아이는 신호를 보내서 진통이 오고 나도 길을 열어주고 싶지만 몸이 너무 굳어있다 보니까 열리질 않아서 결국은 자연 출산이 어려워지거나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산부들 기억을 해두셨다가 잘 챙겨 드시고요. 너무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기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맛있게 드시는 거 필요하고요. 근데 임신 초기는 일부러 소금 드실 필요 없어요. 한 3개월까지는 안정기간이 아니다 보니까 잘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착상을 해서 자리를 잘 잡아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일부러 드시지 않아도 된다. 짭짤한 거 당기면 그때는 드시고요. 잉태하고 소금은 굉장히 밀접해서 신혼부부에게 소금을 선물하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정력의 상징이면서 잉태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힘이다 보니까 모든 생명의 또 기원이 바다잖아요. 염분과 이 수기운은 임신과 출산에도 꼭 필요하다. 거듭 강조를 드리고요. 양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양수 생명의 물이죠. 양수가 탁해지면 선천적으로 태아의 뇌나 뼈 생식 기능도 약해질 수 있고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양수가 탁해졌을 때 특히 피부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아이가 점점점 커가잖아요. 막달 되면 거의 꽉 찰 정도로 그 안에서 오줌 싸고 똥 싸고 하면서 탁해지죠, 양수가. 우리 몸은 그걸 다 정화를 해서 깨끗한 상태로 돌려놓는데 그런데 소금이 부족하다, 물이 부족하다. 그렇게 되면 이 양수 자체가 탁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그 환경에 있기가 힘든 거죠. 조산하셨던 분들 보면 아이는 살려고 나온 걸 수 있거든요. 더 오래 있다가는 힘들어지니까. 가능하면은 달을 다 채우는 게 좋잖아요. 양수의 상태를 깨끗하게 계속 만들어서 아이가 마지막까지 엄마의 기운 충분히 받고 나오면 좋은데 일찍 나오면 마지막에 방광경락이 완성이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부실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치명적인 문제까지는 아니고 소변도 자주 보고 피곤도 잘하고 태어나서 까치발 같은 거 하고 다니는 애들 방광경이 굳어서 그렇거든요. 임신하셨을 때 양수 관리
한다고 생각하시고 깨끗한 소금 잘 챙겨 드시면 깨끗한 양수에 아이가 쾌적하게 포근하게 잘 있다가 쑥 나올 수 있거든요. 잘 실천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양수가 깨끗해요. 출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저도 그랬고 아이를 낳아보면 씻긴 듯이 깨끗하게 이렇게 쏙 나오거든요. 신기하게 아이가 많이 울지도 않고 되게 편안하게 있는 거죠. 출산 이후 회복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모유 수유도 잘할 수 있게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로워집니다. 출산 이후에 교육받을 때요 보면 산후조리 할 때 저염식을 시키는 이런 곳이 많고 상식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소금이 들어가면 붓는다는 거죠. 붓기가 안 빠진다. 저염식을 시키는 추세인데 산후조리원들도 가보면 음식이 굉장히 싱겁거든요. 깨끗한 소금 충분히 섭취하셔야지 출산 이후에 회복도 빠르고요. 모유도 잘 나오고 산후풍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여성들 같은 경우는 산후조리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몸 상태 굉장히 많이 차이 나거든요.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갱년기 우울증이라든지 중년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분들 산후조리가 잘 안 됐던 분들이 꽤 있어요. 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거든요. 산후조리 잘못하면 평생 고생한다. 아이 낳으면서 마디마디가 다 열려 있잖아요. 냉기가 들어간다든지 염분이 충분하지 않아서 짜낼 걸 충분히 못 짜내면서 생기는 어혈 같은 거 그런 것도 남아 있을 수 있고 출산 후에는 따뜻하게 하는 거 냉기 들지 않게 하는 건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따뜻하게 하면서 오로 잘 배출될 수 있도록 염분 충분히 섭취를 해주셔야지 찌꺼기 다 짜내는 거거든요. 자궁과 조직이 제자리를 찾으려면 짠맛이 꼭 필요한데 우리 선조들이 정말 지혜롭잖아요. 출산 후에 뜨겁게 미역국을 먹죠. 국으로 먹으면서 땀 흘려서 붓기도 빼고 노폐물도 배출하고 피도 맑게 하고 자궁도 회복하고 완벽한 음식입니다. 문제는 이 미역국을 싱겁게 먹는다는 거죠. 미역국을 간을 안 하고 먹고 그러면 채워지지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이 꽤 많잖아요. 충분히 빠지질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출산하면서 양수 엄청 빠져나가죠. 혈액 빠져나가죠. 수분 많이 빠져나가죠. 그런 상태에서 아기 먹을 젖도 만들어야 되는데 엄청난 수분과 혈액이 필요하죠. 그것의 원료가 되는 것이 물도 필요한데 소금이 함께 들어가야지 되는 거죠. 물론 다른 영양도 해야 되지만 근데 이걸 싱겁게 드셨을 때는 회음부 상처 자연 출산했을 때 상처 있는데 굉장히 더디 아물어서 거기가 아파서 제대로 안치를 못해서 먹지도 못하고 수유도 못하고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빨리 아물질 않아서 그때 염분 충분히 미역국에도 간 충분히 하시고 소금도 넣고 따로 소금물 소금차 또 타서 드시고 필요한 분들은 그렇게 했을 때 빨리 아물고 이후에 변비라든지 치질이라든지 이런 걸로 고생할 일도 없고요. 자궁 수축이 염분이 부족했을 땐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배도 빨리 안 들어가고 붓기가 안 빠져서 푸석푸석한 상태로 있는 거죠. 소금하고 잘 보충을 해주시면 애 낳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붓기도 좀 빨리 빠지고 회복이 빠르죠. 컨디션도 빨리 돌아오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모유 수유를 해야 되는데 젖이 나오는 길을 유선을 터야 되잖아요. 마사지라는 그런 것도 중요한데 소금이 부족하다 유선염 굳어서 뚫리질 않죠. 막혀 있고 피고름이 나오는 거잖아요. 열도 나고 통증도 심하고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도 미리 예방도 할 수 있고 혹시 유선염이 생겼다 하면 소금이 드셔야 뚫립니다. 따뜻하게 찜질하면서요. 출산 전후 산후조리와 모유 수유에도 이 소금은 꼭 필요합니다. 더 다양한 내용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